를 발사한 이래 올해로 개국 80주년을 맞은 KBS 목포방송국. 지역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성화 관장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빈곤 노인 등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공영방송 KBS 목포방송국이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특히 노인의 인권보호, 복지 증진, 세대 통합을 위한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걸어온 80년. 변함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KBS 목포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윤심입니다. 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DJ 생과 하이도를 연결하는 윤석열 대교 생기나, DJ 고향 신안군의 윤석열 대교 국민통합 상징 될까? 윤석열 대교도 좋다. 박우량 신안군수 장산신이 연도교 사업 예타 면제 기대.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의 뉴스 제목입니다. 한겨레는 윤석열 대교 만들겠다는 신안군수 예산 따내려고. 소제목으로는 군청 누리집의 윤석열 대교라니 제정신입니까? 박우량 군수 연도교 예산 절박한 심정 알린 것.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관련해 신안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어제 그제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내 두 눈을 의심했어요. 윤석열 다리 기가 막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서 통곡하실 일이다. 신안군수 정신 차려라. 화난다. 이런 반응을 담은 글들이었습니다. 국도 1호선은 목포에서 출발합니다. 국도 2호선은 신안 장산도가 출발 기점인데요. 부산으로 연결이 되죠. 섬으로 연결된 신안군의 연도교, 이 섬 연결 대교는 섬 주민들의 최대 수건입니다. 현재 이 도초에서 하이 구간과 신이 장산 구간이 신안군의 연도교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윤석열 대교 논란은 박우량 군수가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이 장산도 연도교를 예타 면제로 결정을 해준다며 윤석열 대교로 이름을 짓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이 됐어요. 예산 2,800억 원에 신이 장산 구간 2.2km 연도교 건설. 10여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민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역적 정서와 더불어서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시선이 더해지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여기에 섬 주민들의 절박한 교통권 확보 문제가 담겨 있는 거죠. 윤석열 대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발 세안 시대 시작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백음희 리포터. 네, 어제부터 볼에 닿는 바람결이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요. 현재 목포의 기온 15.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해상으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부터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거세게 일면서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함께 파고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하늘 표정은 흐리겠고요. 공기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깨끗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강진과 완도 23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흐린 날이 많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 라디오 뭐 듣는 프로 있어요?
라디오 어떤 프로요? 제가 출근길에 자주 듣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KBS 목포방송국 출발 서해안 시대. 이걸 들으면 지역의 문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귀가 아주 밝아지고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KBS 목포 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5분 40초 향하고 있습니다. 수요 현장 리포트, 오늘은 수년째 인기를 끌고 있는 강진의 푸소 체험. 이 초고령 사회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진군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푸소 참여 농가를 직접 취재한 김대영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푸소 체험 현장 다녀왔죠? 네, 지난주 목요일 오전 강진군 도안면 만세마을에 다녀왔는데요. 현재 만세마을은 22가구의 4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60대 이상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인 황금들판의 고즈넉한 시골 풍경을 볼 수 있었고요. 주민들 만나기 쉽지 않은 조용한 마을의 한 농가에 3, 4명의 여학생들이 한 농가에서 어린 고양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바로 푸소 체험을 하러 온 광주 동신여자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었는데요. 해당 농가에서는 6명의 학생들이 할머니와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 이라고 고추장 담겨서 고추장이요. 밀고추장이요. 밀을 겨울에 삶아갖고 띄워갖고 갈아다가. 평소에 고추장 만들기 체험 해봤나요? 아니요.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내 손으로 만드는 첫 번째 고추장이네. 네. 평생 안 잊어보지. 오늘 못 먹더라도 집에 가서 뭐라도 해먹으려고요. 들복숭아라고 이렇게 짜잘한 거 있어. 그걸로 하면은 약도 된대 저거. 그래서 이 주걱으로 이렇게 이제 섞어줘요. 뭉쳐있는 것도 하고. 네. 네, 참가자들은 학교에서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강진군 각 가정에서 2박 3일간 머문다고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나 수학 여행으로 강진의 이 푸소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농가 민박 체험을 직접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푸소 체험인데요. 푸소는 전라도 방언으로 덜어내시오라는 뜻이 있고요. 네. 필링 업 스트레스 오프, 필링 업의 FU 푸, 스트레스 오프의 SO 줄임말입니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모두 떨쳐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푸소 체험은 참가자들이 농가에서 생활하며 시골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숙박만 하는 기존 민박과 달리 시골집 주인과 숙식을 하며 농촌의 삶을 체험하는 일종의 감성 농박인데요. 강진군에서는 지난 2015년 푸소 체험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강진군 관광진흥팀 최순철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첫해 저희가 총 86농가에서 참여해 주셨거든요. 2016년에는 최대 한 140농가까지 참여했어요. 현재는 한 90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한 7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 4만 명 넘게 푸소 체험을 다녀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가 7년 차인데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해마다 10,0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강진군 농가에서 푸소 체험을 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에 참여 농가가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 140농가에서 현재는 90농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강진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청소년들 목소리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인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강진도 평균 그 나이가 고령 인구가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되는데요. 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23.1%를 기록했습니다. 강진군 인구는 해마다 2%씩 감소하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섰는데요. 강진군 인구정책팀 신희슬 주무관입니다. 저희 강진군 인구가 19년도는 35,286명, 20년도에는 34,597명, 2021년에는 33,753명. 매년 이게 12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고령자 인구는 19년도에는 11,883명, 20년도에는 12,035명, 21년도에는 12,131명이에요. 평균적으로는 매번 전년 대비해서 한 2%씩은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령 인구는 지금 거의 한 35% 이상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갈수록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초고령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네, 2020년에 34,000, 2019년에 이제 35,000이었으니까 해마다 한 1,000명 예. 가까이 줄어드는 건데 지금은 33,000명 정도 강진군의 인구가 그 정도 그렇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나 봐요. 이 푸소 체험도 이것과 연결이 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푸소 체험은 일본의 큐슈 지역, 그러니까 이제 강진군에서는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부모 급여와 별도로 육아 양육 수당 등을 도입하고 푸소 체험 등의 정책에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강진군에 도입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큐슈 지역 오이타현 우사시의 농가 체험을 강진군이 벤치마킹한 건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 경제는 몰락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일본 우사시는 지난 1992년 농촌 경제의 몰락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 시골이기 때문에 가능한 회원제 농촌 민박을 추진했습니다. 회원제 농촌 민박. 그렇습니다. 예, 이걸 벤치마킹해서 이제 푸소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건데 마치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참가자들은 이 농촌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로 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체험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아지무 마을에서는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된장국, 집에서 담근 장아찌,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식사를 대접하는 등 투숙객들에게 농촌 가정의 평범한 생활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연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체험 학습을 목적으로 우사시를 찾아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농가 민박 체험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컸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이걸 벤치마킹해서 강진군도 푸소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강진읍 등 11개 읍면에서 청자권역, 다산권역 등 5개 권역에서 90농가가 참여합니다. 푸소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강진의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 둘레길 걷기와 973m의 그 집트랙, 그리고 청자의 고장 강진이잖아요. 고려청자박물관과 한국민화뮤지엄 등을 관람 및 체험합니다. 그리고 특히 계절, 농어촌별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푸소 체험 농가에서 축사를 운영 중이면 소 여물주기나 집 앞 나물 캐기 등을 할 수 있고요. 어촌에서는 조개잡이, 고기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빈집을 제공해주면 직접 숙식을 해결하는 지역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전혀 다르죠. 현지에 있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그 농가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거니까 아예 다른 느낌일 텐데 누구나 푸소 체험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주로 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푸소 체험 참가자들은 광주와 전남 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충청권의 학생들도 체험에 나서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5월에서 7월, 하반기에는 8월 말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난주 참여한 광주 동신여자중학교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푸소 체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가 학생들은 시골집에 온 것 같다며 음식도 맛있고 정서적으로 너무 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신여자중학교 강윤서 학생입니다. 되게 할머니 집에 온 것 같고 좋아요. 평소에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로 바쁘게 살았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느긋하고 평화로워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할머니가 해주신 게 정말 맛있었고 정말 매일 먹고 싶어요. 뭐 소고기랑 낙지 전골을 해주셨고 고등어도 구워주셨고 이것저것 되게 푸짐하게 많이 차려줬어요. 집에서 해준 음식도 맛있고 여기 음식도 맛있는데 뭔가 여기 음식 뭔가 좀 더 향토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네, 학교 측은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도시 학생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돼 해마다 푸소 체험을 위해 매번 강진군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 얼마나 도시 학생들이 쫓깁니까? 내려오면 정말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간다, 심리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푸소 체험을 통해서 마을에서 얻는 효과들도 꽤 있다고요. 네, 마을 주민들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손자, 손녀뻘 되는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또 마을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으면 참여 학생들이 안마와 노래 등 마을에 활력이 생겨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더 생긴 것 같다고 했는데요. 6년째 푸소 체험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순애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는 오면 우리 강아지도 우리 손녀딸들이 이쁘네. 오면 우리 손자들 오네 그러고 해요. 그러면 지금도 좋아서 그러고 애들이 축사에 갔다 오다가 할머니들이 마늘 뽑고 있으면 가서 지그가 후닥닥 가서 뽑아주고 오면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고 애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은 좋아요 내가. 그러고 옛날에는 해관에 노인당에 밥 해드리면은 얘들아 가자 할머니들 저 급식 배달잔 하자 그러면 네 그러고 따라서 급식 배달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랬어요. 재밌게 놀네. 이 산골 마을에 누가 오겠어요? 애기들 없는데 이 산골 마을에 이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어른들이 와 다 사람 산 것 같다 그러고 좋아하셔서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네, 특히 참가 학생들은 체험 마지막 날이 되면 본인 연락처와 이름이 담겨있는 명찰과 손편지를 써서 농가 어르신께 전달하고 군대나 대학에 가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현재까지도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허순애 씨는 대형 앨범에 그동안 다녀간 참가 학생들이 남긴 명찰과 손편지를 보여주며 우리 손자, 손녀라고 했는데요. 얼굴에서는 행복함이 묻어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할머니들도 어르신들도 도움을 크게 정서적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푸소 체험이 이제 경제적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효과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첫 해인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4만여 명이 푸소 체험을 참가했는데요. 농가에서는 숙식비로 1인당 1박 2일 기준 5만 8천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푸소 체험 전체 농가의 수익은 38억 원이고요. 이로 인한 지역 상권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농가가 아직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푸소 체험 신청자는 많지만 이를 수용할 농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농가의 화장실, 주방 등의 내부 구조나 위생 상태 등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군에서는 내년부터 푸소 체험 시즌 2를 준비 중입니다. 퇴직자, 귀농, 귀촌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해 일정 시간 교육 등을 거치면 푸소 체험 농가로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강진군 관광진흥팀 최순철 팀장입니다. 지금 푸소 체험이 요구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농가가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많은 푸소 농가가 필요로 합니다. 푸소 체험 향후 계획으로 현재 푸소 체험 시즌 1에서 강진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농촌으로서 장기 유턴을 위한 푸소 시즌 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푸소 시즌 2는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은퇴자나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초보 농부, 어부, 시골 지역으로서 자녀 유학 등을 다양한 계층을 대상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쉽게 해서 시즌2가요. 인구 증가까지 연계가 해가지고 저희가 전원주도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푸소 체험 운영할 수 있는 네. 강진군에 지금 인구가 한 3만 3천 된다 그러는데 목표가 5만 명이라고 하니까 푸소 체험도 좀 내실 있게 추진하면 인구 유입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죠.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치 시민이 만들어갑니다. 시민 플러스 공감. 시민 플러스 공감 이어갑니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산재 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동 현장 여전히 안전사고 빈발하고 있죠. 이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전남은 여수나 영암도 그렇고요. 노후 산담 문제와 맞물린 재래형 안전사고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실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노동공익센터 문길주입니다. 네, 이 전남 지역의 그 노후 산단 재래형 사고 최근 이 지역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전남 지역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9월 22일 날 담양에 있는 돼지 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이렇게 발생됐고 이건 언론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우리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기계를 교체를 하다가 노동자가 기계에 들어가서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재래형 사고라고 하면 어떤 사고입니까, 센터장님? 재래형 사고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안전시설이나 안전보호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데 보통 이게 뭐냐면 추락, 그다음에 노동자가 넘어지는 사고, 그다음에
기계에 끼는 사고인데 이게 우리나라 통계상 추락 넘어진 끼임 사고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50%를 차고 있어서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래형 제어를 좀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런 공감대나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센터에도 이런 안전사고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좀 들어오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전남노동공사센터에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임금체불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산업재해 상담입니다. 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또 근골격계나 직업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희 전남노동공사센터에서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산업재해 상담이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늘 발생하는 그 사고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재래형 사고, 끼임이라든지 추락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나요? 우리 전남 지역의 특성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은 뭐 대불산단 같은 경우도 서남 지역에 보면은 사무중공을 제외한 업체는 대부분 50인 미만 업체입니다. 50인 미만 업체. 네, 대부분 한 80%가 50인 미만 업체고 네. 또 우리 지역의 서남 지역도 그러지만 삼성농공단지나 이런 무안 청계 이런 데 가보면 농공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부분 50인 미만이다 보니까 네. 안전관리, 보건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안전관리, 보건관리의 의무가 사업체에 아예 없다. 50인 미만 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체가 이 지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잘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교육도 심지어는 이제 면제가 되는 경우 아하. 사업장들도 많죠. 이주 노동자들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 우리 지역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안전이나 산업재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또 언어에서 오는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사업체들은 오래됐나요? 보통 재래형 사고가 노후 산단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 여수산담도 지금 50년이 넘었고 네. 우리 대불산담도 30년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보통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흔히 말해 국가산단이 많이 노화됐고 최근에 우리 여수 국가산단에서 그 유해가스가 노출돼서 14명이 누출된 사고도 이런 그렇죠, 사고도 어떻게 보면 네. 심각한 재래형 사고로 봐야 되는 거죠. 파이프 배관 교체하다 일어난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사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요수는 화학단지도 있고 산단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서부권은 이제 조선업 중심으로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나요? 동서부권과의 어떤 차이점도 좀 보여집니까?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아까 화학산단을 보니까 폭발사고나 하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우리 대불산단 같은 건 조선소 업종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픔 이런 근골격계 질환 환자 그다음에 기계를 하다 보니까 끼임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락도 그래서 있고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조선소다 보니까 높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추락하는 사회나 이런 것들이 우리 조선소에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그 사고를 예방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일 처음에는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강화되고 그래서 사업주들이나 노동자들도 긴장하고 특히 사업주들이 많이 긴장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했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을 체감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약간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어난 사고들을 보면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단간대나 안전보호구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지 않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서 옛날에 비하면 과거에 한 1월 달에 비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지만 실제로 지금은 많이 좀 의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완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다시 한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전교육을 좀 강화하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입니다. 당선인 시절에 영암 대불산단을 방문해서 노후산단 시설 개선 이런 것들도 건의하고 또 공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암3단이나 이런 노후동 3단 했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노후 3단, 요수 3단이나 대불 3단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단체나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노후 3단 특별법이 좀 제정이 돼서, 그래서 많은 지원들이 좀 될 수 있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 3단 특별법이 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노후산단 특별법. 예,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법안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 대불산단 안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문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세탁소 지금 개소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고, 오늘 저희가 요수에서는 오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선정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될 것 같고, 우리 서남 지역에 있는 대불산단은 12월 달이나 1월 달에가 지금 안공이 돼서 아마 이때쯤이면 내년 정도면 우리 대불산단에 있는 조선소 노동자들도 작업복을 집에서 갖고 가지 않고 세탁할 수 있는 그 대불산단 작업복 세탁소가 개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조선소에서 일하면 옷에 뭐 중금속 같은 게 많이 묻게 되는데, 예, 이렇게 집으로 그 옷을 가져가서 집에 있는 세탁기에서 같이 빨래를 한다는 게 이게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지적 때문에 세탁소 문을 이제 열게 됐던 건데, 혹시 산정농공단지, 목포에 있는 농공단지도 이거 혹시 준비하고 있나요? 산정농공단지도 지난해 올해 초에 용역 타당성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약 70% 가까운 노동자들이 세탁소가 있으면 이용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현했고, 지금 산정산단도 작업복 세탁소를 목포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목포시가 어제 4급 이상 공무원, 출연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결의 선포식을 했군요. 지난해 목포시의 청렴도가 전년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을 받았는데요. 외부적인 청렴도는 투명한 공사계약 부분이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 이게 청렴도 향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잘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